쫙 들어가죠. 오, 야, 이거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청구가 굉장히 높고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카니발은 운전자를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동승객들, 후석에 타는 사람들 어떤가? 5개월 동안 갖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안 타서 그런지 이 포인트를 몰랐네요.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 다른 구성. 와.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 업체 차량을 여러분들께 정확히 낱낱이 파헤쳐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이 차의 장단점, 제가 5개월 타면서 느낀 점 등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쁘긴 예뻐. 어이씨, 트렁크를 제가 트렁크를 요즘 제가 사용하는 샘소나이트 백팩인데 이거 가볍고 작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굉장히 큰 맥북 16인치가 수납이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런 거 잘 소개하다 보면 광고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 깨알같이,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시트는 푹신푹신하고 착장감 괜찮은 리무진 시트가 풀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트는 얘보다 훨씬 좋은 시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차량의 관건은 천장과 모니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또 좋은 점이 원래 9인승이거든요 순정 9인승을 개조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9인승입니다 저 밑에 히든 시트가 들어가 있죠. 저거를 올리면은 정말로 9명이 탈 수 있는데, 저기는 시트 튜닝이 안 돼 있어요. 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튜닝되어 있는 차들이 레일 개조도 돼 있고 인승 개조도 돼 있다 보니까 9명이 탈 수 있는 차들이 거의 없는데, 얘는 특이하게 9명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구성으로 볼 수 있죠. 네, 요 커튼은 사실 리무진 아니더라도 많이들 달아놓죠. 옆으로 치는 커튼보다 훨씬 더 편하고 더 고급감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요 커튼,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굳이 리무진 개조를 안 하더라도 요 커튼만 하더라도 카니발이 전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밤에 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물론 풀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일어설 수 있는 높이만큼 높기 때문에 이게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이게 순정으로 구매하는 차들에 비해서 이런 마감 상태도 훨씬 괜찮은 것 같고, 실내 높이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디테일을 보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런 가죽 마감도 그렇고요. 허접하지가 않아요. 이런 조명, 이런 스피커, 이런 것들도 전혀 허접하지가 않아요. 시트를 하면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마감을 저렇게 해준 거, 보통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다들 아시는 거, 바닥에 우드로 요트처럼 마루를 까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대리석처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요거는 고건 빠져있고 이렇게 매트로 마감을 했는데, 요것도 나름대로 청소하기에 용이하고 편합니다. 저희 막내랑 둘째가 이 3열 시트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여기 3열에도 컵홀더가 있고, 요런 부분은 이제 순정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요런 마감까지 디테일을 챙긴 거, 요거는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이쪽에도 커튼이 있고요. 네, 3열도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요소입니다. 장거리 갈 때는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어른들은 요 레그룸 공간이 좁기 때문에 뭐 누울 순 없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 있죠. 사랑해요 아이브. 진짜 저분들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예쁘시고 진짜 카니발 같다.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청구가 굉장히 높고요. 스피커도 있고 은하수 무드등 같은 조명이 들어오고요. 옆에도 조명, 요 가운데도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 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모니터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순정 모니터보다 훨씬 큰 모니터고요. 저 앞에도 저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요즘 나오는 벤츠처럼 계기판, 센터, 조수석까지 VIP석을 위한 옵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드등 버튼도 있고, 이렇게 발받침이 나오고요. 오, 야, 이거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내가 여길 탈 일이 없으니까 테이블이 나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네요. 여기 USB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야, 이거 좋다. 역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기술력이 정말 최고죠.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가솔린 6기통 3500cc. 정숙함은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내릴 때 이렇게 발판 나오고요. 이 발판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색깔이 바뀝니다. 문을 닫으면
발판은 싹 들어가죠. 밤에 보면은 굉장히 이쁜 구성이에요. 과거에는 하이리무진은 별로 안 예뻤잖아요. 약간 좀 김무스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4세대 디자인과 잘 어우러져서 안정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는 특장업체 차답게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 다른 구성, 조금 더 좀 포인트를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앞좌석도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운전할 때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해요. 너무 무르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적당히 푹신푹신, 순정 시트에서는 없는 깊이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탔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업체에서 만든 차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5개월 운행을 했습니다. 실제 운행 횟수는 30번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패밀리카를 매일 타지 않잖아요. 가족들이랑 매일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이걸 타고 출퇴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고, 또 메인 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횟수는 5개월 동안 30회 정도. 그것도 많이 탄 거죠, 사실. 제가 초창기 때 이걸 타고 손님들 모시고 어디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업체 차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순정이 아니죠. 카니발 9인승을 특장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가져다가 천장을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또 하나 덮어 씌우고 만드는 게 특장업체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물 새고 뭐 풍절음 들리고 위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고, 실제로 제가 타면서도 그런 거 못 느꼈고, 그리고 심지어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파는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순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다 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해요. 네, 뚜껑 따는 건 똑같아요. 궁금해하실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승차감이겠죠. 아무래도 카니발은 내가 운전이 재밌으려고 타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나 혼자 타려고 사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냥 동승객을 위한 차예요. 이 차의 태생이 운전자석에서 운전할 때 승차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은 좋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얘는 6기통 가솔린이죠. 3500cc. 현대자동차는 한 20년 전부터 람다 엔진, 고백이랑 6기통은 생각보다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중에 그 스컬핑 소리도 있고 이슈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오일 감소도 있고, 그치만 정숙성? 요거는 기가 막혔고, 조금의 부드러움도 있는데 그때는 미션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8단 미션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과 미션의 일단 체결도 좋아요. 그래서 얘를 시내 주행이든 고속 주행이든 좀 쏠 때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시내에서 정숙한 부분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고, 처음 차를 탔을 때 그리고 동생객이 탔을 때 깜짝 놀래요. 야, 카니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고 멈춰있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진짜 전기차 수준이라고 볼 정도예요. 너무 조용하죠.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잘했던 거. 자, 그럼 운전자 승차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카니발은 운전자를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동승객들, 후석에 타는 사람들 어떤가? 제가 후석에 많이는 안 탔어요. 근데 장거리 지방에 갔을 때 그때 거의 400km, 500km 탔으니까 제대로 느꼈죠. 그리고 저희 애들이 탑니다, 주로.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옆에밖에 안 타요. 제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뭐 매달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걔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걔라고 하면 안 되지. 저희 아내분은 뒷좌석에 타는 걸 답답해해요. 독특한가? 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그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차를 타는 것 자체에 답답함을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운전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뒤에 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는 건지. 저는 그래갖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가져다 주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한 차를 갖고 왔다. 자, 봐라. 천장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안 답답할 거다 했는데 그래도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뒷좌석에 대한 약간 그 싫은 그게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승차감을 싫어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뛰어났다고 하면은 뒤에 탔을 텐데 그거는 아내한테도 저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엔 어떠냐? 얘는 특장업체 차는 대부분 모니터가 좀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기아자동차에서 구매하는 순정으로 나오는 TV보다 훨씬 커요. 몇 인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봤을 때 거의 뭐 꽉 찬 화면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즐기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만화를 틀어주거든요. 그때는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틀어주거나 자기 핸드폰
핸드폰을 본다 하면 당연히 멀미를 토로를 합니다. 2열보단 3열이 더 멀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는데 보신 분들 대부분 보셨겠죠? 그때 주행을 한 40분 한 거예요. 저희 원래 막내가 2열에 타는데 그때 카시트를 뒤에다 했었나? 아무튼 뭐 사정상 3열이 처음 탔어요. 얘가 멀미를 했고 토를 했습니다. 아예. 확실히 3열은 아직까지 이제 롤이라든지 이런 승차감 저하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2, 그랜드 카니발, 카니발 R, 카니발 R, 뭐 리무진, 올류 카니발, 이거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뭐 이런 식으로 카니발을 정말 많이 탔는데, 탔을 때 공통점은 운전을 했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차도 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같은 엔진과 미션을 쓰는 차들에 비해서 흔들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무거우니까. 운전자 속에서는 그렇게 좀 불쾌한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모든 카니발 탔을 때 다 뒷좌석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얘도 불만이에요. 제가 카니발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면은 카니발 차주님들께서 헛소리하지 말아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카니발 차주님 만났을 때도 그 카니발 차주님께서도 되게 만족하시면서 타신다, 올류 카니발 너무 좋다, 그리고 조금 승차감 안 좋은 거는 튜닝으로 보강을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운전자석에서 느끼는 것과 뒷좌석에서 느끼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반박하시거나 좀 뭐라고 하실 분들은 뒤에 제발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운전할 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연비 궁금해 하실 텐데, 얘가 가솔린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막히지 않는 좀 외곽에 있는 국도라든지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0km 이상 나오고요. 고속도로 정속으로는 13km, 14km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고,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6km, 7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카니발 한 대를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럼 너는 가솔린 살래, 디젤 살래 하면은, 제가 그 차를 만약에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디젤 사겠지만, 이렇게 주말에만 탄다, 그리고 뭐 와이프가 가끔 애들 픽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주말에 가끔 나들이용으로 타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가솔린을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비가 당연히 디젤이 많이 좋아요. 기름값 적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공명음 이슈도 있고, 디젤 진동이 같은 2200cc 엔진을 쓰는 소렌토나 산타페에 비해서 좀 더 시끄러워요. 진동도 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 정도 가솔린의 정숙함과 부드러움이면은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가솔린을 이렇게 오랫동안 타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잠깐 탔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차 가격이 비싼데 그 비싼 값어치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센 것 같기도 하고. 왜 카니발을 4인승 리무진 개조를 해서 그냥 뒤에 의전용으로 아예 본인이 타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용도라고 했을 때 장점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운행을 할 때 누워서 잘 수 있는 거, 그건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벤츠 S클래스가 승차감이 더 좋거든요. 훨씬 좋거든요. 안락함도 더 좋거든요. 근데 걔는 눕질 못해요. 그래서 이 카니발 개조를 한 시트, 누울 수 있는 거, 다리도 좀 펴고 정말 허리를 완전 90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안마의자 정도 해서 누워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고,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중고는 6천만원대로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 의향이 있을 것 같고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야 된다, 매주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바빠서 매주 못 놀러 가는 것도 있고, 저희 애들이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해갖고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애들도 안 가니까 정말 이거를 한 달에 한두 번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 거리를. 그랬을 때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냐 싶긴 해요. 물론 제가 돈이 너무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깝지 않겠지만, 좀 타이트할 때는 저는 그냥 차라리 4천만원대 카니발 중고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거기다 그냥 TV 하나 달아줄 것 같아요. 처음에 우와 대박 하거든요. 야, 일어서 봐, 너 일어설 수 있어, 키 안다. 그리고 저도 막 뒤에 좋아갖고 주차장에 내려갖고 그냥 영화 같은 거 하나 튼 다음에 누워갖고 와, 팝콘 하나 괜히 딱 까갖고 막 먹으면서 대박 그러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갔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한 2번, 3번 탔을 때 감동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물어보면은 뭐, 예. 물론 다른 차를 타려고 하면은 싫어하는 건 있어요. 이 차를 타고 싶어해요. 왜냐면 그거는 높이에서 오는 뭔가 이 개방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TV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낮은 차들도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승차감이 괜찮고 연비도 나쁘지 않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갖고 TV만 딱 달고 그걸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나가는 거 충분히 잘 나갑니다. 출력이나 이런 거는 이 크기에 비해서 전혀 모자람 없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갈 때 진동 떨림은 뒷좌석에 좀 불쾌함을 주는 건 맞고, 뒷좌석 승차감은 불만이 맞지만 그래도 풍절음 생각보다 잘 잡아주고요. 노이즈가 심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바닥소음도 그렇고. 방음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은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급격하게 이렇게 흔들 때 불안함은 이 크기에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만큼은 있습니다. 그치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올류 카니발보다도 확실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링도 좀 괜찮아졌어요. 좀 그나마. 이거는 분명히 엄청나게 뚱뚱하고 큰 패밀리카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격하게 막 이렇게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급격한 상황을 안 만드셔야 됩니다. 급격한 상황을 만들 차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도 과거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너링도 그 전에 비해서는 나아졌고요. 그렇지만 수입 SUV, 덩치 큰 무거운 차들, 대형 SUV들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국산차는 국산차, 그리고 얘는 얌전하게 타야 되는 패밀리카,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판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좋은데 사실 설치비도 좀 비싸고 카니발이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요거는 비용 아끼는 측면에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니면은 고정식 발판, 원래 나와 있는 발판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던데 요거는 그냥 간지용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빠들의 워너비, 아빠들의 드림카. 사실 뭐 차가 엄청나게 좋아서 드림카라기보다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드림카. 네, 이런 미니밴이 우리나라의 독보적이죠. 쌍용의 코란도 투리스모가 아직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비비기가 조금 어렵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갖추고 7인승 이상의 이 커다란 차체를 가진 패밀리 미니밴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아의 카니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출시하면 자동으로 잘 팔리는 차고, 아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차입니다. 무조건 카니발이 최고야, 카니발은 까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평가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런 호화로운 옵션이 있지만 5개월 동안 타보면서 이런 장점들이 분명 메리트는 맞는데 사용 빈도수가 너무 떨어지고 엄부용으로 쓸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뒷좌석 승차감이 제 마음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카니발 베이스가 아직까지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수입 세단 롱바디가 더 낫지 않나. 직원분께서 운전해 주시고 제가 뒷좌석 탄다고 하더라도, 물론 아직은 제가 그럴 짬밥도 아니고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이 차가 투머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 이 차를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완전 방전 아닌데 제가 너무 안 타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차 썼기 전에 파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 차 사용 빈도수가 높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동안 갖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안 타서 그런지 이 포인트를 몰랐네요. 손잡이 포인트가 에르메스 에디션이 돼 있네. 저 에르메스 색깔 아닌가? 되게 이쁘네요. 요 메이저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었고요. 국내 카니발 튜닝 업체들 기술력이 너무나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동차 박람회 때도 갔을 때 정말 많은 업체들이 오거든요. 스타리아 꾸민 거, 카니발 꾸민 거 보고 정말 감탄을 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니발을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정 카니발 말고 이런 업체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좋은 업체에서 이런 튜닝을 하시고 타시거나 이렇게 특정 업체에서 아예 튜닝이 돼서 세팅돼서 나온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약에 특정 업체에서, 그리고 저는 메이저카거든요. 특정 업체에서 보신다고 하시면 광고 하나 주시면 정말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 승차감 말고는 굳이 단점은 별로 없어요. 네, 돈만 있으면 정말 사고 싶은 차 같아요. 구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구성을 하세요. 7인승이 꼭 필요한 가정이 있고요. 9인승이 그나마 괜찮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아시죠? 제가 모빌팡이라는 채널 영상에서 아마 올렸던 것 같은데, 7인승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인승은 거기에 6명이 타고 있다고 하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대신 7인승이 시트 배열 구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7명만 탄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가 필요 없으신 분들께는 7인승이 아주 좋은 게, 저 뒷좌석 히든 시트가 들어가면은 평소에 4인승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때 무한한 공간이 나와요. 차박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7인승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9인승이었을 때는 3열 시트가 고정인데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물론 뺄 수 있죠.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걸 빼면은 4명밖에 못 타잖아요. 근데 7인승은 4명만 타다가 바닥에 있는 거를 꺼내서 3명 타서 7명을 합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9인승은 그게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래서 무조건 7인승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9인승 좀 별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타면서 딱 2번 9명이 탔던 적이 있어요. 딱 2번. 그때는 얘밖에 안 되잖아요. 7인승 9명이 못 탑니다. 그때 나름대로 9명이 타는 그 순간에 상당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9인승. 근데 7인승이 더 적재 이런 수납 공간이 훨씬 넓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9인승 시트 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 카니발이든 하이리무진이든 그냥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상용에 탈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자동차 정보 그리고 좋은 중고차 매물 소개시켜드리는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이 차량 판매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